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우리의 유튜브 채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지금 한미 간에 지금 매우 어떻게 보면 긴장되는 국면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본적인 배경을 보면 트럼프가 구사하고 있는 언어적인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인들, 특히 한국의 정치계와 한국의 언론계에 있는 인사들의 이런 거의 그 문외화 수준의 그 전응화 수준의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정치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외국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이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총체적인 표현은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각 국가별로 헛발 디딛는 순서가 조금씩의 차이는 있죠. 자, 그렇더라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지금 한국의 정황은요. 지난번에 11월 5일 날 미국에서 선거를 할 때도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 주미 한국 대사관에 있는 국정원, 그리고 미국에 나가 있는 삼성, 현대, SK, LG 이런 한국의 재벌 그룹들, 이런 모든 조직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된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부보다는 훨씬 더 감이 빠르다고 하는 한국의 기업들조차도 카말라 해리스에게 100개를 지원하면, 그러니까 선거 자금 지원이죠. 그러면 트럼프 쪽에다가는 10개의 지원도 안 하는 이와 같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이런 한국의 또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의 이런 오판에 대해서 모르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되고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수준이 얼만큼 된다는 것을 미국의 CIA 비롯한 미국의 Federal Government 그리고 특히 경제를 다루는 재무부, 상무부 정확하게들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 Trade Representative라고 하는 곳이죠. 무역대표부인데 그 USTR도 명확하게 한국인들의 오판과 오류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억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트럼프가 첫날 관세 정책을 발표를 했을 때 대한민국도 한 25% 관세를 물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지금 현재는 10%로 낮춰져 있지만은요. 자, 그와 같은 발표가 나오자마자 미친 듯이 공격을 했습니다. 누가? 한국 언론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미친 듯이 공격을 하는데 이것이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 정치계, 이런 또 보수 집단, 이런 곳에서도 다 뭐 미국에 대해서 엄청 뱉을 수 없는 아주 험악한 소리로 미국을 성토를 했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는 적어도 4수, 5수, 뭐 7, 8수를 미리 앞을 내다보고 마치 바둑을 두는 기사처럼 지금 세계 정세를 지금 보고 out of deal, 소위 거래의 달인인 것처럼 이런 그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가면서 지금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왜 이와 같은 트럼프의 행간에 있는 그 진짜 의미를 왜 파악을 못할까요?
이춘근 박사님 같은 분들은 미리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저도 또한 몇 달 전부터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게 확실시 된다. 이런 얘기를 줄곧 해왔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주류 언론이고 너희 같은 한낱 일개 유튜브 따위가 알기는 뭘 알겠느냐. 이러면서 마구 험악한 소리를 댓글에 달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있었던 트럼프가 먼저 전화를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를 했는데요. 자, 그 대화에 있어서 한덕수 선생님, 당신 선거 나가고자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전화의 이 첫 번째 표현에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몰입이 돼서 이것을 보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언론, 유튜버 혹은 국민의힘 이런 쪽이 제가 봐서는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린애들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트럼프라는 사람, 인간의 심리를 총체적으로 종합 정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한 이후에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소화를 해서 그야말로 초강속구로 직구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자, 그것의 목적은 뭐다? 거래, 딜을 하기 위한 표현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은 그 직구를 던지는 그런 표현의 중심의 결론은 어디 있다? 바로 다른 곳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양식 표현을 하자면 성동격서입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습격을 하는 이런 행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트럼프의 대화 기법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정치인들, 특히 언론사들, 방송사들, 이자들의 무지몽매함이 결국 아직도 트럼프의 이와 같은 아트 오브 딜, 이 거래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이해의 수준이 너무 저열하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한덕수 권한대행과 대화를 할 때 이런 딜을 하거나 혹은 또 딜을 성사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splendid, colorful, 굉장히 황홀한 이언음 표현을 잘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astonished, surprised, 놀랄 만한 이런 표현을 또 자주 구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우리 한덕수 권한대행께 전화를 했을 때는요, 그가 취하고자 하는 바가 별도로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 무역 쪽과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아마 모종의 딜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우리 2+2 회담, 작년 11월 1일에 발표된 한미 간의 제6차 외교 국방 관련 협의서라고 하는 곳에 보면요, 앞으로 한미 간의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 대단히 진보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그리고 발전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아주 이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걸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자, 과연 그러한 트럼프의 딜에 대해서 그 거래 제안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대행이 권한대행께서 뭐라고 응수했을까? 이게 참으로 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귀하께서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아주 위중하고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데 책임감 없이 선거 관리도 제대로 않고 선거에 나가겠다? 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유도성 질문입니다. 근데 이 유도성 질문에 대해서 말려든 것에 대해서 분석은 안 하고 그리고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 평가만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의 태도를 보면 역시 대한민국 언론사 수준이 굉장히 낮다. 애들이 수준이 형편없다. 특히 조중동에서 일하고 있는 서울대학 출신의 기자 아이들, 간혹 가다가 서울대학교보다 좀 못한 학교 애들도 거기 가 있는데, 그 보면은 정말이지 현장을 다녀보지 못한 막대 먹은 아이들이 현재 언론사에서, 방송사에서 밥을 얻어먹고 있구나. 참 이렇게 사료만 축내고 있는 이런 기생충들을 과연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지 정말로 모를 일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탄핵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대한민국의 공직자들, 대한민국의 정치계가 대단히 충성스럽지 못한 잡놈들이구나. 이런 충성되지 못한 이런 저열한 행각을 알게 된 트럼프가 한덕수 권한대행께 직구 질문을 던졌다는 것. 이것은요, 생각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의도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단순하게 보이는 질문처럼 포장이 돼서 훅 하고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정말로 형편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언론의 반응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요, 4년 전에 January 6 커미션이 만들어진 거 아마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2020년 1월 6일 미국 의회에서는 그 전해 11월 초에 있었던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경합주가 되는 스윙 스테이트의 결과들이 대단히 미흡했습니다.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상원에서 의장을 하고 있는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으니 되돌려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라고 지시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마이크 펜스는 결국 기득권 세력들, 딥스테이트들 이들에 의해서 영향받고 거기에 굴복을 합니다. 손에는 뭔가 동전 같은 걸 하나를 건네받으면서 악수를 하다가 결국에 선거를 잘못된 거짓된 결과를 그대로 승인을 해서 조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으로 되어서 물론 업무 기간의 거의 절반 정도를 휴가를 보내는 한심한 핫바지 대통령, 가짜 대통령 조 바이든을 공식적인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커다란 범죄 행렬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군이 되어야 될 도널드 트럼프를 배신해버린 이런 마이크 펜스, 이와 같은 사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트럼프는 자신의 정말 친한 파트너고 동료라고 생각했던 마이크 펜스한테 2020년 1월 6일 의사당에서 철저하게 배신을 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걸 요구해야 됩니다. 한덕수 총리님, 또 권한대행님, 트럼프 대통령과 나눴던 28분간의 통화 전문을 공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개된 전문 내용을 토대로 과연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에서 뭘 생각하고 있느냐, 뭐를 요구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널드 트럼프는요, 이 좌파적인 행동과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견지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행동으로서 그대로 정리정돈을 해버립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제거한다라는 의미는 총칼로 생물학적인 명을 분리시키는 이런 제거도 있겠습니다만은 도널드 트럼프가 잘하는 것은 보통 이전에도 보면 지금의 X죠. 구 트위터로 통해서
사람들을 해고시키는 것을 우리는 수차례 보아왔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언론사 여러분들 그리고 정치권의 모든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한 번으로 우왕좌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유, 우파, 보수 진영에 있다고 하는 자들은 특히나 이와 같은 트럼프의 이 현학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휘둘리면은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그동안 국정의 책임자로서 탄핵 정국에도 본인의 책임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에게도 책임의 규칙 사유가 있음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 있을 대한민국에서의 선거가 선거 부정이 없이 불법이나 조작이 없이 공명정대하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권한대행으로서 건의를 드립니다. 사전 투표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투표가 끝나고 나면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고 바로 투표한 그 현장에서 낮 시간에 감독관으로 수고하셨던 분들이 그 시간 18시 이후부터는 개표 감독관이 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수개표하는 것을 권한대행으로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선관위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확행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처럼 해서 절대로 전자식의 개표가 통합 처리되지 않게끔 손으로 세워서 발효정자로 해서 몇 표다 몇 표다라는 것이 제대로 확연하게 그 선거 개표 현황판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역사의 영웅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가장 신뢰할 수 없는 범죄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의 그 자녀들의 부정 취업에 대해서도 지금 그들을 해고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부당하다면서 선관위 노조인지 직원들인지 이것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후한무치에 정말 인면수심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할 수가 없는 정말 소인배들 그리고 간악한 거짓의 무리들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6월 3일 날 혹시 있게 된다면 그 대선이 바로 공명치 못하고 투명치 못할 확률이 99.99%라고 하오니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팍스 뉴스를 통해서 이 부정선거를 이미 터뜨렸어요. 털시 게바드 DNI도 역시 중요한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적인 레볼루셔너리 이런 그 계시적으로 던져주고 있는 이런 명제를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던지는 이 팍스 뉴스를 통해서 나온 얘기는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너네들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한다? 그러면 확 뒤집어 엎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데 아직도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위급한 상황일 때는 여러 군데다가 공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무역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중국 하나만 미국과 똑같은 선상에서 같은 각도에서 중국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지는 한 달이 되지 않더라도 불을 보듯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혈맹 관계에 있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근거하여 양국의 혈맹 관계가 지금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만큼 미국은 우리 한반도를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중동 지역으로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빼갔다, 사드를 빼갔다, 뭐 병력도 빼갔다. 이래서 대한민국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있는 트럼프가 뭐한 사람이다 하고 지금 불만하고 욕지거리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년마다 진행되는 무기들도 라이프 사이클을 익스체인징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4년마다 무기를 교대해주고 오래된 것은 먼저 가서 전장에서 사용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에 있던 무기들이 선입선출 관계로 오래된 무기들이 먼저 빠져나간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한국을 경시하는, 홀대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금 오도방정을 떨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상당 부분 개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4월 4일 날 있었던 4월 3일 날이죠. 세종연구소에서 주최했던 그 포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왔습니다. 프레드 프라이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의 부소장도 와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하고 갔었죠. 또 미국의 보수주의 모임인 시팩에서는 고든 창이 참석을 했는데 바로 그날 트럼프가 고든 창을 통해서 대중국 정책, 대동북아시아 정책에 있어서 항상 귀하의 의견을 내가 참고해서 듣고 있노라고 하는, 그래서 고든 창을 굉장히 소위 띄워주는 여러 사람 모인 자에서 공인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비춰줬었죠. 자, 그런데 4월 4일 날 대한민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 결정을 내렸죠. 자, 이렇게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자마자 정보 상황을, 한국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보고를 잘못 올렸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허위로 누락하지는 않았을까요? 어찌됐든 허위 누락이 됐던 허위 보고가 됐던 아니면 뭐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잘못된 보고를 올렸던, 어쨌든 그 책임을 물어서 NSA 국가안보국 국장했던 티모시 하우 장군과 그 부국장으로 된 두 사람을 동시에 해고시켰습니다. 전격적으로 교체를 해서 잘라버린 거죠. 자, 지금 탄핵 과정에서 모든 도감청을 하고 정확한 정보 보고를 올렸어야 될 NSA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미교포로서 친민주당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조셉 윤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도 액팅 앰베서더, 대리대사로 나와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와 같은 그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지금 업무가 중단돼서 지금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협상 전략을 제대로 꿰뚫어보고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저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염두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2일 날 담화문 발표 시 국제 공조 카르텔, 선거가 명확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제 공조 카르텔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대번에 중국 공산당 정부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 시간에 67분간 본인 스스로가 작성한 얘기를 하면서 국가원수 대통령으로서 차마 말로써 표현할 수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일체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명백한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이 정확하게 물증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판세는 그냥 다 와르르르 무너져버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뭐 대통령 선거고 이런 얘기도 일순간에 물거품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도 트럼프 정부가 또 트럼프가 그리고 그 주위에 정말 쟁쟁한 그 기라성 같은 참모진들이 지금 어떠한 전략 전술을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무지몽매한 대한민국의 언론들처럼 대한민국의 방송사처럼 연일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아주 뒤에서 비비 꼬여서 아주 그 험담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 모습을 보면요. 이것들이 조만간에 금융치료를 받고 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에요. 우리 생각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는요. 대한민국 언론사들 중에서 특히나 미국을 비난하고 미국을 욕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힐난하고 뒤에서 뭐 미친놈이다 어쩌다 이렇게 욕하는 이런 악한 인간들의 이런 행동과 언행에 대해서 미국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CIA도 좋고 미 법무부도 좋고 미 국토안보부 뭐 백악관 어디더라도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접속되시는 대로 그 근거 자료를 이렇게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캡처를 하셔가지고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국가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접한 그들의 죽은 무슨 씨 하는 그런 별로 도덕률이 높지도 않고 인륜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수준의 그런 자들을 자기들을 밥 먹여주는 주군이랍시고 그 자들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가련한 쥐새끼만도 못한 인생들이 대한민국 언론사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재벌들의 돈줄에 기대어서 양심을 팔아먹고 헛소리 짓거리는 놈이 있어요. 그 더러운 이름을 제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는 최근 들어서 부쩍 그런 행동이 심해진 3명가량의 과거에 무슨 보수 우파 언론이라고 떠들고 다니던 자들의 이름을 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재벌들의 그 아주 낮은 단계의 두더지 내지는 쥐새끼 정도 수준의 협잡을 하고 언론이라고 떠들고 있는 그런 한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 결코 언론인이라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쓰레기보다도 못한 것들이죠. 그런 자들의 혓바닥에서 나오는 똥물은 여러분들 귀에 닿으시면 아주 악취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눈으로 보시고 코로 맡게 되면 그 더러운 냄새가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를 더럽힐 수가 있습니다. 부디 그런 더러운 소리, 헛소리, 망언들은 귀에 혹은 눈에 가깝게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통해서 지금 중국 공산당과 그리고 미국과 또 전 세계에 포진해 있는 기득권 세력, 소위 딥 스테이트라고 하는 아주 악랄하고 악독한 그 악의 무리들을 어떤 식으로 처단하고 어떤 식으로 일소하는지 그걸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